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입니다. 오늘 5가지 주제로 브리핑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사정보를 팔아먹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재가와 최종 서명 절차만 남았습니다. 양국의 군사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졸속으로 체결한 박 대통령의 독선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석 달 추가 협상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역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석 달 추가 협상을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이 연내 타결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의견을 무시한 채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비밀 협상에서 사실상 타결됐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국민의 퇴출 명령까지 받는 마당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외교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국무회의는 경질을 앞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신에게 쏟아질 비판을 의식해 뒤로 슬쩍 숨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급기야 외교와 안보까지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일본에 우리의 군사정보를 팔아먹고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한 매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대통령 역사교과서 발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논어 앙연편에 나오는 민무신 분립.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뢰는 정직을 바탕으로 장시간 일관성 있게 행동할 때 쌓입니다. 그러나 삼척 동자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그렇지 못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신년회견에서 어떤 경우든 정권이 역사를 재단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5년 국회 연설에서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입장을 180도 바꾼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제 국정역사교과서를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예정대로 오는 28일 현장 검토본 그리고 편찬 기준과 집필진 47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전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시위하듯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은 대한민국 수립일로 삼아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한 교과서에 어찌 감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들의 자존심에 채말뚝을 박으려 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국정역사교과서의 본질이 최순실, 박근혜 교과서임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는 최순실 박근혜 교과서를 폐기하기 위한 법안들을 심사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야당은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역사교육이라는 엄중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한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한민족 5천년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유체이탈 확법의 종결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조언하는 원로 인사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반문했다는 증언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청와대는 황급히 사실 무근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눈 감고 귀 막은 불통 대통령에 국민들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의문이었던 퍼즐의 조각들이 맞추어집니다. 번번이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를 놓친 이유, 100만 촛불과 5% 지지율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버티는 이유, 이제 와서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목리를 부리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소환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검찰은 즉각 강제 조사하여 하나부터 열까지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1분 1초도 국정 운영을 맡겨줄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결론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최순실 씨가 만들고 차은택 씨가 운영에 관여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등장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사전적 의미는 놀이터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일당은 세상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삼아 국정을 농단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야망을 회사명에 담았던 것은 아닐까요? 이번 게이트 전반을 들여다보면 청와대는 최순실의 놀이터,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놀이터, 문화계는 차은택의 놀이터, 체육계는 김종의 놀이터, 의료계는 차은병원의 놀이터, 동계올림픽은 장시호의 놀이터, 그리고 베트남은 장승호의 놀이터였습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선 실세의 돈벌이를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튼 부박한 대통령이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라니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최근 4차례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평화를 유지하며 집회 후 휴지 한 조각 남기지 않고 깨끗이 청소하는 수준 높은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정치적인 집회마저 문화 행사로 승화시킨 높은 수준의 국민과 온갖 일탈을 일삼은 범법자 대통령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알베르 까뮈의 말을 되뇌어 봅니다.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재확립하고 국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을 고발할 것이다.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은 지난 토요일 서울역 보수단체 집회에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김경재 회장은 우리 당 소속의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 관제 데모를 주도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의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은 것이 헌정 수월한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한 김경재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